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9월 23일 금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미증시 어제 선물 좀 돌려줘가지고 이거 미국 좀 빠르게, 저는 일단 베이스는 다음 주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어제 돌려주고 오늘부터 좀 안정화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역시 시장이 지금 만만하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선물 조금 보합선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대로 주르륵 밀렸다가,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또 회복을 시도했는데, 결국에는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국채 금리,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플러스 이제 테슬라가 100만 대, 110만 대 리콜, 요런 거 등등 좀 엄청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래도 일단 미증시에 대해서 얘네들이 이제 좀 다음 주 중에는 안정화되는지, 지금 이제 임팩트 있는 큰 악재들은 일단 지나가긴 했죠. 물론 이 다음에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또 금리 인상이 이어질 텐데, 그거는 아직 조금은 텀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 한 달의 여유는 있고, 그 사이 동안 지수에 대해서 여태까지 쭉 밀어준 그런 지수 구간에 대해서 좀 돌려줄지, 그런 걸 좀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증시가 좀 아쉽게 끝나긴 했는데, 다음 주 중에는 좀 안정되나. 그리고 이제 환율은 보면은 1406원, 1400원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 중에 좀 새로운 뉴스 테마거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끽해봐야 영풍, 근데 영풍도 이제 시총은 좀 크거든요. 관련주들 있고, 요즘 워낙 2차전지 관련해서 키워드 붙이면은 툭툭 시세를 주는 게 엄청 많죠. 그래서 영풍도 어제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에 뛰어든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엄청 난잡한 느낌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하고 있고, 물가 잡힐 때까지 인하 없다. 미 금리 인상 이제 절반 왔고, 기준금리 최소한 4%에서 5%대까지는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이게 금리 인상이 최소입니다. 최소 4%대 중반 넘어가고 시작하면은 이쯤이면은 이제 슬슬 저점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질 거다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야겠죠. 오늘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어차피 금요일이고 길진 않고 원래 있던 테마들이다 보니까 좀 짧게. 자, 포르쉐 29일 독일 증시 상장, 시장가치 100조 상회할 거다.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좀, 포르쉐라는 상징성이 계속 살아있어서 그런지 코리아 FT부터 해가지고 예선테크 3기, 얘네들이 최근 차트 모습들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버텨줬어요. 저점 계속 올리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한 번 또 시세 주는지, 요거는 오늘 아니더라도 29일 전까지는 일단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리아 FT부터 포르쉐 관련주, 그다음에 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반도체 업계에서는 ARM이라고 안 하고 암이라고 한다고. 이재용 다음 달 손정이 만나서 암 인수 제안 들을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수합병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왔다 이제 소프트뱅크가 암 대주주다 보니까 만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핵심은 이제 찌라시가 아니라는 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왔다 지금 삼성에서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계속 좀 사업 분야를 더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대만의 TSMC를 밀어내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은 계속 들기는 해요. 왜? 치킨 게임인데 그쪽이 점유율이 워낙 높죠. 그리고서 기술도 당연히 그만큼 앞설 거고, 그래서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베팅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기는 하는데,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반응을 하니까 다음 인수로 넥스트칩, 그 다음에 이제 가온칩스, 어제 넥스트칩이 상한가하고 가온칩스는 예전부터 그 암 인수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이던 종목입니다. 둘 다 좀 특이점이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그리고 넥스트칩이 이제 자율주행 관련 회사다 보니까 얘가 가면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자율주행들 모트렉스는 그냥 종목이 좀 강한 느낌이 있는데 얘는 이런 것부터 해서 이것저것 좀 같이 엮어서 움직이는 모습이지 않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음 달 만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영풍 어제 9시쯤에 있던 뉴스거든요. 2차 전지 리사이클에 세계 최초로 뭐 리튬 배터리 플레이크 활용한다. 그리고 2차 전지 뭐에 뛰어든다. 그래가지고 영풍을 보면은 영풍이랑 이제 고려아연이랑 뭐 이런 게 이제 좀 같은 뭐 지분 엮여 있거나 계열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종목들이 사실 좀 영풍 같은 경우는 일단 금액이 70만 원이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좀 좋아하지는 않는, 단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있고, 코리아 서키트, 영풍, 정밀, 뭐 시그네틱스, 인터플렉스 이런 거 관련 주들. 인터플렉스는 이제 그 반도체, 예전에 애플 관련 주로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계열사 중에 혹시라도 저 2차 전지 이슈 묻히면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나? 뭐 영풍정밀, 코리아 서키트, 시그네틱스 요 정도 좀 관심을 둘 거는 같은데, 난 시장에서 2차 전지 키워드를 붙이면은 워낙 시원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는 점. 애플페이는 11월에서 12월, 요것도 지금 포르쉐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나마 최근 시장에서 좀 새롭게 부각됐던 그런 테마성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계속 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한국정보통신, 에이텍TN 등등 이런 애플페이 이슈 계속 살아있다. 자, 그다음에 어제 이제 천연가스가 또 급락을 했더라고요. 뭐 한 7%, 8% 밀려가지고, 천연가스 관련주는 원자재 가격 중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코로나도 좀 넘어가고, 오늘은 좀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금요일이고 내용이 계속 똑같다 보니까 이제 큰 틀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식량대에서도 러시아 흑해 통한 곡물 수출 합의 11월 이후 연장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서, 지금 러시아 내부 계속 문제는 생기고 있죠. 뭐 오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수 안 좋고 얘네들이 해치를 할까 싶기는 한데 사실 쉽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해치는 지금 양지사가 그래도 시장에서 5일선 또 어제 버티면서 힘을 줬었는데 오늘 또 힘주나, 그 정도를 볼 것 같고, 식량주들은 글쎄요, 좀 차트 자리들이 워낙 다 이런 뒤에 갇혀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도 뭐 이제 7,000원 위로 한번 또 튀어주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식량에 대해서 뭔가 좀 추가적인 뉴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쟤네들이 한번 더 치고 나가려면은. 자, 그리고 이제 삼성 뭐 인수합병부터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반도체 기판에 뭐 로봇도 등장, 차세대 포장 기술, 뭐 눈길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그냥 서브 개념 재료로 보시면 되겠죠. 막 메인 재료보다는. 그래서 지금 로봇 쪽은 테슬라 AI 데이 9월 30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공개를 한다 그러고, 그 로봇이 또 얼마나 또 효율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에서 로봇을 출시한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좀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새로운 로봇 ETF 출시 4분기 라는 거, 요거 2개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는 좀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계속 로봇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인수합병을 시도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로봇에 대해서는 좀 계속 좀 중장기적으로 눈은 둘 것 같은데, 일단은 눈앞에 있는 이슈는 그런 게 있다. 휴림 로봇, 로보로봇, SP 시스템, 얘네들이 최근 지수 대비해서도 좀 강했죠. 밀리는 음봉이 있어도 뭐 그대로 좀 돌려주고,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기는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KPF, 우린 BTS, 삼성 스펙 시리즈는 저 삼성 그 인수합병, 뭐 인수합병이든 혹은 11월 1일 뭐 회장 승진, 그런 기대감들의 엮일 수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삼성 머스트 스펙 말고 누구야, 로보티즈는 최근 이런 박스권을 좀 살짝 넘어온 건 있죠. 해성 TPC, SPG 이런 내용들 최근에 그나마 이제 또 상대적으로 좀 치고 올라왔던
그런 애들이 이렇게 있지 않나. 로봇 관련주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눈은 두고, 그다음에 이제 재건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러시아 내부에서는 그 동원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건 논의 본격화 10월 25일 베를린 국제회의 이거 있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얘는 상황이 쉬워 보이진 않는데, 만만해 보이진 않는데, 그 생각은 좀 계속 들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좀 휴전부터 해가지고 내년 봄에나 좀 가능하지 않을까. 러시아 점령지 첫 영토 합병, 주민투표 좀 강기로 한다, 이런 거. 지금 저는 요쪽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요 영토 합병 주민투표, 이게 주말 껴가지고 거기서 뭐 진행사항이 좀 나올진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영토 합병이 이뤄지나 안 이뤄지나, 이게 뭐 그 내부에서 뭐 자기들끼리 막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자작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자기들끼리 막 조작해가지고 발표하고 뭐 그거는 뒤에 이야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러시아가 그 영토, 자신들이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강제로 갔다가 점령한 영토를 자기네 땅이라고 선포를 하냐 마냐,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고, 선포를 하면은 뭐 물론 예상외로 주민 뭐 영토 합병 여기서 뭐 이제 주민 투표했더니 거부했다, 이렇게 나올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상식선에서는 당연히 뭐 조작을 하든 해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할 거는 같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점령을 하지 않을까. 영토 합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자신들이 그 러시아들이 거기서 더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는지, 푸틴 같은 경우 그 영토라도 좀 차지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웠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진정을 하나, 아니면 그 뒤에도 또 미친 척하고 또 계속 침공을 하나, 요거 정도를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게 저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그 다음 군대 움직임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러시아 내부에선 푸틴을 참으로 보내라, 전쟁터로 네가 가라, 전쟁 반대, 하루 만에 러시아 도시들 38개국이 아니라 38개 도시에서 그 뭐 반란이라는 표현은 안 맞죠? 시위 막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푸틴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분명히 뭐 중국, 인도도 그렇고 뭐 서방 국가는 애초부터 대립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압박 계속 많이 받고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젤렌스키는 5개 종전 조건 제시. 근데 이 종전 조건은 당연히 푸틴이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가 키를 쥐고 있다는 거. 얘네들이 결국 자기들이 미친 척하고 계속 침공을 하냐 아니면은 그 멈추냐, 그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재건 이슈들은 이런 뭐 시위 이런 게 커진다고 해서 뭐 물론 이제 푸틴이 이렇게 깜빡할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깜빡할 거였으면 진작했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데모 이런 애들 좀 바로 또 반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재건은 좀 과하게 밀린다 싶으면은 그런 중간중간 툭툭 재건 관련한 기대감 있는 뉴스를 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태까지도 그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종전이 있고 뭐고 그거는 이제 저도 한 내년을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 당장보다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 기대감 이슈나 뭐 이런 걸 하나씩 툭툭 붙이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주는 밀리면 좀 볼 수 있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빈쌀만 11월 방한이 이제 10월인데 슬슬 10월 다가오는데, 최소한 10월 달에는 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체코, 폴란드, 사우디 등등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들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전은 뭐 우진, 한신기계, 서전기전 뭐 등등 얘네들 뭐 다 전 저점 깨고, 포지션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매력적인 것 같고, 네옴시티는 얘네는 안 밀려가지고 오늘 좀 지수 밀리다 보니까 21선 좀 깨고 내려오나, 한미글로벌 유신 이런 세아특수강 뭐 요 정도를 좀 같이 묶어서 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인플레 감축 법안 이제 정부 미국이랑 입법적 해결 뭐 방안 모색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모색이지 나온 거랑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는 하지 않나. 어제 안 그래도 이제 지수 뭐 조금이라도 뭐 밑골 달고 하니까 2차 전지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 얘네가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 대답을 드리는 건데 설명을 드리는 건데 얘네들이 솔직히 다 각자 다 재료가 다르죠. 2차 전지 원자재에서도 뭐 리튬이 있고 뭐 소재에서도 뭐 한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다르고 그 다음에 요 폐배터리도 엄밀히 말하면은 2차 전지 원자재랑은 조금은 다른 그런 사업성이죠. 근데 얘네가 이제 같이 움직여요. 같이 이런 키워드들로 통해서 인플레 감축 법안 안에서 그 카테고리 안에 뭐 세분화시키면은 각각인데 움직일 때는 시장에선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해리스 미 부통령 9월 말 방한 조율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인플레 감축 법안 관련 주들은 뭐 요즘 그 워낙 2차 전지 키워드 시장이 계속 좀 좋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계속 눈에 두면서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뭐 금양만 해도 이런 것도 저점 대비해서 5일선 뚫고 막 2만원까지 쭉 당겨 올리고 물론 이게 얘네들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할지 그런 건 모르지만 진짜 광기의 종목들이네요. 정말 세요 시장에서. 그래서 눈은 계속 둬야 되지 않나. 이제 방사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국 수급. 그리고 이제 메타 애들은 정말 포지션이 이제 저점 뭐 깨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뉴프렉스 같은 게 지금 그 포르쉐 이런 느낌이랑 차트가 조금 비슷하긴 한데 메타 어디 갔어? 이런 것들 저점 막 쫄쫄쫄쫄 올리면서 이러긴 한데 뭐 좀 수급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이제 10월 10일 뭐 한 2, 3주 남았는데 메타, VR, XR 뭐 여하튼 아이템 10월 11일 나온다. 그다음에 요거 아니면은 다음에는 삼성, 애플.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그 아랍에미리트 왕자 방문도 있어요. UAE. 거기서도 이제 뭐 메타버스 쪽 협력 뭐 이런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요렇게 정도가 이슈가 있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 인수합병 그다음에 오늘 지수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미국이 생각처럼 또 엄청 와장창 깨진 건 아니거든요. 아직 시장이 좀 우려감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밀렸지만 이게 아직도 더 밀리겠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뭐 국채금리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뭐 테슬라 악재도 있고 막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엮이지 않았나 이 생각이 좀 드는 시장이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인플레 감축 인플레란다 그 단순하게 금리 인상 그 공포감 때문에 계속 더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랑은 조금 거리는 있어요. 대신에 이제 지수에 대해서 뭐 좀 여유롭게 본다면은 최소한 RSI 30에서 20까지 생각을 해두는 습관은 정말 좋은 거고 거기까지 다 비중을 좀 항상 준비를 해두면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710, 750 밑에서 710 요 구간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710 밑에 깨가지고 뭐 700 깨고 내려가는 거는 시황에서 뭔가 좀 더 새로운 악재성 그런 게 붙어야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보다는 그 뒤에 그런 내용이 좀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요렇게 정도 볼 것 같습니다. 뭐 신선하게 뭐 좀 새로운 뉴스는 없다 보니까 보던 애들 위주로 볼 것 같고 오늘 지수가 뭐 또 안 좋았는데 미국 선물 장 열리기 전에 꼭 보시면서 양지사 품절주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은행주는 좀 눈 떼는 게 맞는 것 같고 품절주는 양지사 아니면은 뭐 이제 식량주인데 식량은 어제 또 힘을 많이 줬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랑 삼성 인수합병이 워낙 세긴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갖다가 계속 좀 강했던 애들 뭐 로봇도 있고 자율주행 2차전지 원자재 폐배터리 뭐 철강은 그 파업 이야기 튀어나오면은 뭐 대의용으로 갖다 좀 볼 수 있지 않나. 대신에 이제 파업 같은 경우에는 또 사측에서 뭐 좀 협상하러 나왔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또 안 좋게 바로 반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 얘네들은 움직임이 좀 전고점 넘고 또 시세를 주나 그 정도 볼 것 같아요.
자,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이제 오늘 금요일인 거 조금 기억하고, 이번 주는 좀 넘어가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